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끝났고 오늘은 98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보겠습니다. 법은 이제 다른 법으로 들어가지만 저번 시간에 한 거 좀 복습 좀 하고 할게요. 자, 처음에 중개보수 했어요. 중개보수. 중개계약 체결하면은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거래계약 체결돼야지 행사할 수 있다. 달라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중개계약은 판례에서 유상계약이다 그랬어요. 거래계약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니까 중개계약 체결할 때 별도로 유상이란 말을 언급을 안 해도 명시 안 해도 거래계약 체결되면 받을 수 있다. 이렇죠. 거래계약 체결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거래계약 체결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어도 받을 수 있지만 기업공개사의 기책 사유라면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시기는 원칙은 약정에 의한다. 그런데 약정이 없으면은 계약 체결한 날 지급하는 거 아니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해야 된다. 자, 보수율, 한도액, 실비 나타낼 때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한다 그랬어요.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일단 두 개로 구분해 놓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주택이 주택 소재지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은 주택 소재지라면은 17개 시도조례를 다 외워야 되죠. 그 다 외울 군번이 아니다. 한 번만 외우자. 하나만 외우자. 즉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란다. 물론 법인의 분사무소라면은 절대 주사무소가 아니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그럼 이 시도조례를 정하는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는데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범위가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이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은 우리 시험 범위니까 직접 알아야 되죠.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전부 다가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대신에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최고가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주택으로 보느냐 주택 외로 보느냐 할 때 주택이 부속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한 건축물로 있을 때 면적이 똑같은 걸 하는데 면적이 큰 걸 하는데 똑같다면은 주택으로 본다. 즉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할 때 동일 3번 나온다 그랬죠.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는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 그럼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면 되는데 거래 금액이라는 게 매매일 때는 매매 가격, 전세일 때는 전세금으로. 근데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일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물론 계산해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이면은 계산을 다시 한다 그랬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교환일 때는 큰 거, 즉 고액 부동산 가액을 하고 분양권일 때는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분양권 매매할 때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똑같은 말이죠. 계산 문제 나올 때는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에 받냐 쌍방에 받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택일 때는 한도액도 꼭 확인해야 되죠. 물론 이 한도액이라는 게 일반에 받는 한도액이죠. 기업공개사는 중개보수뿐만이 아니고 실비 받을 수도 있는데 등기부 발급비용 법에서 표현하기로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고 예치시 필요한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자, 그까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죠. 자, 협회 앞부분은 전부 다 하이한다. 즉 강제상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미 상이다 그랬어요. 협회를 설립해야 한다가 아니고 설립할 수 있다. 물론 협회는 하나만 둘 필요가 없죠. 2개 이상 둬도 되고 기업공개사는 협회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업공개사는 공제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원인 기업공개사도 그 협회사는 공제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원이 아닌 기업공개사도 협회사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자,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래서 우리 공제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하는 말은 반드시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죠. 협회 설립 절차를 보면은 일단 발기인 총회를 거친다. 발기인 세자니까 300명 이상 참석해가지고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는데 창립총회에서는 600명 이상 참석해야 되죠. 그 600명 이상 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시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참석을 합니다. 물론 총회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협회 설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대신에 인가 받음으로써 협회는 성립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법인이니까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하는 규정은 없어졌고, 자, 협회 조직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시도에 어느 시군구에 지부나 지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물론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하지만 신고받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라 하더라도 절대 협회의 지부나 지회 지도감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물론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하죠. 협회는 전부 다 국장이 하는 거니까 별도로 아니어도 되는데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 즉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는 국장의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 원장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협회에 둔다 이랬어요. 협회 두자가 중요하고 둔다 두자가 중요하다. 두자가 중요하니까 위원은 2명이 내려한다. 말이 안 되니까 20명 올라가 있죠. 20명이면은 의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의결해라고 1명 빼가지고 19명 이내로 하고 임기 두자니까 2년으로 한다. 대신에 임기 2년은 두 번째나 했으니까 2번 할 수 있다. 즉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했어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누구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 등록관청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형벌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형벌의 대상이라고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 법에서 제일 못하게 하는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받은 자 오로지 요 4명만 포상금 대상이 된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100분의 50 이내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물론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나 고발을 해야 되는데 신고나 고발한 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신청하면은 제출하면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했다. 같이 하시니까 균등하게 배분하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었다. 따로 왔으니까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그 다음에 수수료 했죠. 한마디로 세종에 세 도장 찍어서 받을 때 수수료 낸다. 즉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시험 응시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그 다음에 물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 필정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낸다. 이 수수료 얼마 내는가 모르니까 시험 범위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낸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에서요. 지도감독 중에서 행정처분 나오는데 행정처분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물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 안 한다 그러죠. 행정처분하려는 경우 청문하는 게 아니고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해야 된다. 그럼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기획공개서에 주는 거고 업무 정지도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이 기획공개서에 주는 거다.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공인중개사에게
물론 자격 정지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소속 공개사에게 줄 수 있고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줄 수 있다.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도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물론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 이밖에 없죠. 그런데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게 나오면 무조건 틀리죠. 자격은 해당 사항이 되면 무조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틀리죠. 그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다 그랬어요. 그럼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그럼 반납하는 것 공무원이 내주는 거 7일이니까 반납하는 것도 7일 이내 자격에 준 사람에게 반납해야 되죠. 그럼 등록증은 등록관청에게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을 합니다. 우리 법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대신에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나 지정 취소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 그랬어요. 전부 다가 시도의사는 교부한 시도의사만 나오는데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즉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다를 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교부한 시도의사에 통보한다. 그러면은 취소나 정지는 무조건 교부한 시도의사가 준다. 근데 과태료 할 때 안에 내용은 상세하게 안 봤는데 하여튼 거래정보사업자는 혜택해 주는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고 물론 거래정보사업자는 혜택해 주는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다. 물론 자격이나 또는 기업공개사에 주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인데 자격하고 관련된 행정처분이나 또는 과태료 교부한 시도의사가 주고 등록관청에 주는 과태료는 물론 100만 원 이하지만 등록관청에 주는 과태료는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에 주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연수교육 안 받았다. 이것은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죠. 시도지사가 하니까 이거는 500만 원 이하면서 이거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자 9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간을 조금 보고 들어갈게요. 요즘도 사실은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죠. 어제 그래도 제 친구가 하는 중개사무소에 가니까 누가 이거 상담을 하는데 자기 집 가격이 많이 뛰었대요. 자기 집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이거를 지금 팔까 이러더라고. 팔지 마세요. 가격이 뛰었는데 파는 게 안 나느냐. 그 집에 가격이 뛴 게 아니고 부산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뛰었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부산 전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묶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고 노무현 대통령 계셨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때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 아파트를 18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18채 가지고 있다. 갑부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파트를 18채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면은, 물론 자기 아파트가 하나 있고, 하나 더 살 정도 여유분은 있었대요.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대출을 내가지고 또 아파트 삽니다. 그래가 또 대출 내가 또 아파트 사고 또 대출 내가 아파트 사고 이러는데 그때는 이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았죠. 그죠? 근데 그때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그 사람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근데 쫄딱 망할 수가 없는 게 가격이 안 떨어지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부동산 가지고 일확천금을 얻는 거 그는 죽어도 못 파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지시를 하기로 주택을 거래를 할 때는 허가받아라고 해라.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은 밑에 참모들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죠. 그죠? 그런데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하느냐면은 허가는 재량적입니다. 허가는 재량권이에요. 근데 사유재산을 인정할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하나 산다, 내 집을 판다 할 때 허가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죠. 대통령은
그래도 허가 받아라 해라. 허가 안 받으면 사고 팔고 못하니까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그죠? 허가 받아라. 밑에서는 안 된다. 대통령인데 시키면 시킨다 해라. 대통령이라도 이거는 안 된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대요. 그러다 결국 어디로 종착이 됐냐면은 주택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하는 거로 종착이 됐어요. 그래서 주택법에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들어갈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하던 걸 시행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5억으로 집을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법무사 불러서 등기할 때는 관리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어요. 3억 5천에 4억 해가지고 그러면은 취득세 등록세 작게 내겠죠. 그죠? 관리적으로 하고 정부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묵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그때부터는 인정을 안 하겠다.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라. 자, 요거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물론 그때는 어느 정도 가격 되면은 그랬지만은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라 이랬어요. 그럼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자기 실수요자가 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주택 가격 올리는 것은 투기꾼들이 합니다. 근데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라 그러면은 자금 원천이 나오니까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3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 4월 달 되니까 거래가 안 이루어져요.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집값 잡았다. 근데 한 달 지나니까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주택 가격뿐만이 아니고 다른 토지나 건축물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 제도 가지고만은 이거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주택법에서는 주택거래 신고 제도를 놔두고 공인중개사 법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가 들어왔어요. 물론 나중에는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없어지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같이 신고하는 거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공인중개사 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 되기 전에 법 이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자격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성은 다 있죠. 그죠? 대표적인 전문적인 자격 변호사. 굉장히 전문적이죠. 그에 걸맞는 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법무사도 굉장히 전문적이죠. 그에 걸맞는 법무사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중개업 하는데 중개업의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재산인데 이거 아무나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아니다. 그죠?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요구를 하기로 우리도 전문성을 인정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달라 수차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던 차에 별도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만 빼가지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법 이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나왔는데 이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원래는 이거예요. 요만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요거였습니다. 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때 적용하는 법이 있었고 외국인 토지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법에서 제일 처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했죠. 그죠? 그게 제일 끝에 가면은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다 부동산 거래하고 관련되는 건데 부동산 거래하고 관련되는 것을 각각 법으로 따로 나눈 것보다는 법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좋겠다. 이래서 외국인 토지법이 없어지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특례, 외국인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을 넣고 국토법에서 토지거래 허가 부분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세 개로 되어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부동산거래 신고의 목적이 제일 원칙적으로 보면 투기 방지입니다. 투기 방지. 자, 그다음에 세부적인 목적으로 실거래가 신고라는 목적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요걸 이래 두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전부 다 모으다 보니까 공통점이 투기 방지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 혹시 공인중개사 뭐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었어요? 일단 시행은 뭐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릅니다. 일단 뭐 경남 뭐 어디에 있는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대요. 2024년에 시행하는 거로 어떻게 될는지를 모르겠는데 나중에 입법 예고가 되면은 그때서야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상대평가를 한다는 말은 뭐 하여튼 많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그걸 놔두고 우리가 1차, 2차 두 개가 있죠. 1차, 2차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 2차 두 개를 합격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학원에서는 1차만 하는 학원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떤 학원에서는 2차만 하는 학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학원은 1차, 2차 두 개 다 하죠. 그죠? 그럼 합격하려면은 1차 다니는 학원에 갔어요.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이 학원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2차만 다니는 학원 이거 안 갈라 하면은 이 학원에 와야 됩니까? 안 와도 됩니까? 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학원에 왔어요. 그럼 2차만 하는 학원에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드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지금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할 단계는 아니고, 보통 학원에 가면 빠르면 한 3월 달쯤 합니다. 늦으면 한 5월 달쯤 하고, 5월 달쯤 하고, 이 지문에 꼭 나오니까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러는데, 법의 취지를 보면은, 자, 전부 다가 투기 방지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도 투기 방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도 투기 방지가 있고 실거래가 신고는 목적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1차만 하고 1차, 2차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1차 학원에 갔어요.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1차, 2차 하는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1차만 한 학원이에요. 1차, 2차 두 개 다 하는 학원입니다. 1차 가가지고 걸렸어요. 이 학원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1차만 하는 데고 1, 2차 두 개 다 하는데요. 그럼 2차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가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의 주목적이 투기 방지라 그랬고 이거는 투기 방지 실거래가 신고의 목적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굉장히 지문에 자주 나와요. 전통적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인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검인의 목적은 투기 방지입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1차만 하는 학원이에요. 1, 2차 다 하는 학원이죠.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검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되죠. 그죠?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말이에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 검인의 목적, 투기 방지라는 목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미 목적을 투기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을 했죠.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검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목적이 똑같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죠? 자, 우리나라 농지는 뭐 해야 됩니까? 농사 지어야 되죠. 농사 짓겠다 하는 말을 액면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농취증을 받는다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농사 짓겠다 이 말이에요. 농사 짓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토지에 농사 짓지 투기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취증의 주목적도 투기 방지예요.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도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농취증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죠. 안 받아도 된다. 그죠? 그러면은 농취증을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는 1차만 갔죠. 1차, 2차 가야 되죠.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목적을 달성을 못했죠. 농취증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지문에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막연하게 외우기보다는 법의 주 목적이 취지가 뭔지 알면서 하면은 외우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들어가 가지고 자 부동산 할 때 부동산 등 거기에 99페이지에 3번 한번 볼게요. 제일 밑에 3번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매매 계약, 건축물 매매 계약,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자, 우리가 전세나 임대차 가지고는 투기를 안 하죠. 투기는 매매 계약 체결할 때 투기합니다. 그죠? 부동산의 최초의 매매 계약을 공급 계약이라 한다. 그래서 공급 계약인데, 자, 니은에 거기 보면은 다음의 법률에 따른 공급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뭐 주택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외우지 말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도 나오고 리얼에도 나오고 한마디로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분양관 입주권뿐만이 아니고 어떤 법에서도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즉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위 전부 다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신고 대상 계약은 오로지 매매 계약이죠. 전세나 임대차가 신고 안 한다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으로 한정한다. 원래는 매매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최초의 매매 계약을 공급 계약이라니까 지금 법에서는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를 언제 하느냐? 신고 기간은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합니다. 그런데 올해 공인중개사법 바뀐 부분이 있고, 올해 그러니까 이제 아직 해가 안 넘어갔죠, 그죠? 올해 공인중개사법에서 바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개정된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이게 올해는 60일이었어요. 60일이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금지 행위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부동산 거래지에서 결혼 행위로 들어가는 건 부당하는 것이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은 가격만 상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신고하면은 실제로 반영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신고하라고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바뀌어가지고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안 나온 게 많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내년에 여러분도 시험 칠 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 신고한다. 신고 관청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부동산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자, 신고 관청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시군구청장에 신고합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시군구청장이 나오면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까?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중개사무소가 없죠. 중개사무소가 없는데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신고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외국인 특례교행에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 이거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에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올해도 이 문제가 나오기로 뭐 어떤 거 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등록관청이고 신고관청하고 구분할 수 있죠. 그죠? 등록관청은 이 부분에서는 등록관청이 안 나옵니다. 등록관청은 오로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나오고 등록관청이고, 여기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 볼게요. 자,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 자, 신고 의무자 들어가기 전에 신고 방법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자문서로 신고한다, 인터넷으로 한다 이 말이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자문서로 하는 게 나왔어요.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죠? 어떤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첨부해야 된다 또는 반납해야 된다 하는 말이 나오면은 절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따가 별도로 나오겠지만은 대리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신고 의무자가 컴퓨터 켜 가지고 인터넷으로 신고한다. 대리인이 컴퓨터 켜 가지고 인터넷으로 신고한다. 신고 관청은 그거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별할 수가 없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대리 신고할 때는 절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주로 틀린 문제로 한 문제씩 주로 나왔어요. 대리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그럼 신고 의무자. 자, 동그라미 1번에 기억해 한번 볼게요. 공동신고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 완청이 제출된다. 이것을 공동신고라고 표현했어요. 자, 니은이 국가 등이 신고한다. 자, 국가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 완청이 제출한다. 일방 당사자가 사인이고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다. 국가 등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이래 보세요. 국가 등은 거짓 신고를 안 하죠, 그죠? 그럼 국가 등이 있으면 무조건 국가 등이 신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제일 위에 2번에 기억 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기업공개사는 기업공개사가 있으면은 기업공개사 신고를 합니다. 서명 날인해서 제출해야 된다. 자,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자 일단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럴 때는 신고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공동으로 신고를 한다. 자,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를 한다. 그런데 신고서 제출을 할 때 이거 개념을 안 잡아 놓으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죠?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서 제출은 공동으로 한다, 일방이 한다. 이 말이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절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매도 매수인끼리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동으로 제출을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한 명은 오른손, 한 명은 왼손 신고서를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에게 제출할 때까지 한 번이라도 잠시라도 놓으면은 공동으로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두 명이서 들고 가지고죠. 예쁜 아가씨가 지나간다. 한 명 보고 한 명 못 봤어요. 본 사람은 조금 늦게 가든지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은 찢어지든지 잠시 놔야 돼요. 그러면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같이 갔어요. 끝까지 같이 가가지고 공무원에게 줄 때까지 우리 공무원에게 줄 때 공무원 손에 적어줍니까? 테이블에 올립니까? 테이블에 올리죠, 그죠? 공무원이 손 들어가기 전에 테이블에 올리면 공동으로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해가지고 공무원이 잡으려고 그러는데 요만큼 왔는데 잡았는가 싶어서 한 명이 놓으면 이것도 공동으로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출하고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죠. 한 명이 들고 갑니까? 두 명 다 같이 들고 갑니까? 한 명이 들고 간다? 그럼 제출은 누가 한다? 일방이 1인이 제출을 합니다. 1인이 제출한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의미는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말이 아니고 일방이 제출해요. 그럼 공동으로 신고한다 의미는 둘 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말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둘 다가 서명 날인한다.
그러면은 한 명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죠? 한 명이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는 말은 한 명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한다는 말에 똑같아요. 그럼 우리 법에서 3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하는 말은 신고 안 하면 벌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도 제출 안 하면 벌 받겠죠. 그럼 그럴 때는 나머지 한 명만 서명 날인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왜 한 명 서명 날인 안 했냐 공문에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유서 제출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공동으로 신고한다. 핵심은 절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1인이 제출합니다. 자,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은 국가 등이다. 그러면 국가 등은 거짓 신고를 안 하죠.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합니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머지 일방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신고 의무가 없죠. 그러면은 국가 등이 제출하는 신고서에 나머지 일방 당사자는 서명 날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사가 있으면은 물론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을 중개를 했으면은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기업공개사가 신고를 합니다. 기업공개사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신고 의무자 간단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한다. 공동으로 신고한다. 절대 공동으로 제출하는 건 아니다. 그죠? 제출은 일방이 합니다. 그런데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사 있으면은 기업공개사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죠. 자, 질문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자, A가 갑을 통해서 B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A가 임대인이에요. B가 임차인입니다. 기업공개사 있죠. 그러면은 A가 신고한다, B가 신고한다, A, B 공동으로 신고한다, 기업공개사 신고한다. 왜요?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우리 법에 들어오고 제일 처음에 나온 문제예요. 제일 처음에 나온 문제가 법 취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니까 무슨 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한다?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임대차 가지고 투기 안 하죠.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은 경매로 상속으로 취득했다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상속 가지고 투기하는 거 아니죠. 신고 안 하죠. 그죠? 경매로 취득했다 신고한다 안 한다? 자, 경매 개념을 잘 잡아 놓으세요. 경매하고 관련된 거는 이 개념이 없으면 경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경매가 투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시중 가격보다 싸게 나온다 비싸게 나온다? 싸게 나오죠. 그럼 경매 받으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습니까 작습니까? 사람이 많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 그죠? 그럼 자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고금리로 돈 빌려가지고 투기한다 안 한다? 투기 안 한다. 경매는 투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는 투기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는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세나 임대차 투기 대상이 아니죠. 신고하는 거 아니죠. 경매도 투기 대상 아니죠.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기업공개에서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하는 거 아니죠. 기업공개에서 신고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고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공개사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요.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기 전에 기업공개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꼼짝을 못해요. 기업공개사 꼼짝을 못한다? 그러면은 A가 신고한다, B가 신고한다, A, B 공동으로 신고한다? 아까 기업공개사 있으면 누가 신고한다 했습니까? 기업공개사 신고한다. 기업공개사 어디 가세요? 병원에 있죠.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죠. 누가 신고해야 돼요? 기업공개사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기업공개사 병원에 갔다 누가 신고해야 된다? 기업공개사 신고해야 돼요.
다른 뭐 거래 당사자나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리 신고하는 규정이 있어요. 계획 공개서 했으면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가 없어요. 계획 공개서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신고해야 된다. 그런 거 전혀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건 10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01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게 있는데, 자, 공동신고. 공동신고라는 말은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랬죠. 그다음 국가 등의 단독 신고 및 일방의 신고 거부에 따른 단독 신고에 대한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자, 신고 대행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리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럴 때는 중요한 지문이 뭐냐면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는 누가 한다? 신고는 공동으로 신고를 합니다. 제출은 누가 한다? 1인이 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럼 대리 신고하려고 그러면은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위임을 받아야 되죠. 문제는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다 아니면 1인의 위임을 받는다. 자, 이것도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자, 거래 당사자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누가 한다? 신고는 공동으로. 신고서 제출은 누가 한다? 1인이. 물론 거래 당사자 일반이 제출한다 그러지 매도인이라 매수인이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하겠죠. 그죠? 자, 제출하는데 신고 관청에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해라 그러면 신고 안 하면은 벌 줍니다. 자, 오늘이 30일이 된 날이에요. 30일이 되는 날 신고해 되죠. 그죠? 신고하러 가는데 오미불망거리던 옆집 아가씨를 만났어요. 보통 때는 가더라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아주고 모른 척하고 가는데 그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싹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줍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옆집 아가씨가 뭐라 하냐면은 오늘 시간 되면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술 한잔 사줄 수 있습니까? 이래요. 그럼 지금 신고하러 가야 되죠. 근데 몇 년 동안 기다리는데 술을 사달래요. 신고하러 가야 됩니까? 술 사주러 가야 됩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죠. 그죠? 오늘 신고 안 하면은 이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받아요. 아, 좋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오늘 꼭 제출해야 되니까 가서 제출만 하면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야. 그러니까 갑이 하는 말이 사람을 어찌 보고 기다리라냐. 나 평생 누구를 기다리면서 살아본 적 없다. 큰일 났어요. 아, 그럼 같이 가자. 이래.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가지고 그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입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입니까?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장이 간다. 관청이네. 나는 관자 쳐다보기도 싫다. 큰일 났어요. 기다리려면 안 기다리고 같이 가자면 같이 안 간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골치아부터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비가 하는 시가 지나갑니다. 시 보고 불렀어요. 내가 이쪽에 아가씨하고 술 마시러 간다 이러면은 안 해줄 거고 내가 오늘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 어디 가야 되는데 내 대신에 신고서에 제출만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이 사람 제출하면 되죠. 그죠? 이 사람이 대리를 받았죠. 그러면 시인은 A, B 둘 다 아는 사람이다. B 아는 사람이다. B 아는 사람이다. 위임을 받았죠. A, B 둘 다 공동으로 위임을 받았다. B에게 위임을 받았다. 일반인 위임을 받았죠. 이것도 절대 공동으로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위임은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물론 대리신고할 때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그러죠. 대리신고할 때 절대 공동이 아니고 1인이에요. 그러면은 국가 등이 있을 때 원래 누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럼 국가 등에게 위임을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방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3번 한번 볼게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개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 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럼 개업공개사가 있을 때는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대리 신고할 때 첫 번째 핵심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전자문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죠? 두 번째 핵심은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 게 아니고 1인의 위임을 받는다. 1인의 위임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자, A라는 사람이 B에게 신부름을 시키기로 C한테 가가지고 돈을 좀 받아온나 이랬어요. 그럼 B는 A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대리인이죠. 그죠? B가 C한테 가고 A가 내한테 신부름을 시키기로 돈 받아오라 하더라. 그러니까 C가 하는 말이 아니 B 당신은 실제로 그런 거를 안 들어놓고 내한테 와서 돈 달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죠. 그죠? 거짓말 아니다. 내가 거짓말 아니라는 것 어떻게 믿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위임장 가지고 왔나. 위임장 가져가야 되죠. 자, 위임장을 가져갔어요. 자, 위임장을 가져갔는데 도장을 A 도장 아무 도장을 찍었습니다. C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위임장을 적어놓고 도장집에 가고 아무 도장이나 파가지고 이 사람이 찍은 거다고 도장 찍어왔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A의 인감도장을 찍어와야지. 인감도장을 찍어야지 내가 믿는다. 그게 맞죠. 그죠? 인감도장을 찍어왔어요. 인감도장을 찍어왔다. C는 그 도장이 A의 인감도장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인감도장을 날인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이게 인감도장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위임을 받았다. 위임을 받을 때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게 원칙인데 공인중개사법 인장 등록할 때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에서든 개인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개인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가 없다는 말은 개인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감도장 안 찍고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되죠. 그러면은 생다방에서는 아무 도장을 찍은 거 하고 자필 서명을 기재한 거하고 어느 게 진위를 파악하기가 더 좋겠습니까? 자필 서명. 그래서 위임장을 첨부를 하는데 위임장에는 절대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런 거 들어가면은 안 된다 그죠? 위임한 사람의 자필 서명을 기재합니다. 자, 자필 서명을 기재하는데 그럼 자필 서명을 기재한 위임장을 공무원에게 제출하죠. 공무원은 이게 위임한 사람의 자필 서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내가 한 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누가 신분증 복사 좀 해달라? 그 복사를 해주면은 내가 인감도장을 찍어주고 동의를 한 거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핵심은 대리할 때, 대리신고할 때 절대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대리신고할 때 절대 공동의 위임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방의 위임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게 아니고 자필 서명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이 내용을 못 봤는데 신고를 받으면은 신고 필증을 발급합니다. 자, 신고를 받은 시군구 정리하고 내용이 적합하면은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서 발급해야 된다로
법을 바꿨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원래가 숫자는 공개서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이 똑같은 법이었죠. 그죠? 그래서 숫자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신고 필증 발급은 공문이 하죠. 그러니까 며칠 이내? 공문이 하는 건 며칠? 7일. 7일 이내 신고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이죠. 그러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신고 필증을 첨부 안 하면은 등기를 안 해줍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허가증을 첨부 안 하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다른 말로 신고 필증 발급받아 가지고 뭐 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등기하러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7일 이내 신고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면은 등기 신청하는데 최고 7일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법에서든지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러 가는 서류는 절대 며칠 이내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옵니다.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맨 처음에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은 투기 방지, 그 다음에 검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은 투기 방지, 실거래가 신고, 검인의 목적은 투기 방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검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목적은 이미 달성했죠. 안 받아도 되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도 끝까지 보셔야 돼요. 검인의 목적은 투기 방지입니다. 투기는 매도인이 합니까? 매수인이 합니까? 파는 사람이 투기합니까? 사는 사람이 투기합니까?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검인을 받은 걸로 본다? 매수인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신고 가격 검증,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한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5번에 해제 등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신고 과정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해제 등이 해제되면은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랬어요.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안 하면은 물론 자기의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언제까지 해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은. 근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 체결 안 된 거를 가격을 높게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로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해제버리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 해제 등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마찬가지로 며칠 이내? 30일 이내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기업공개사가 있으면은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신고 의무가 없죠. 무조건 누가 신고해야 된다? 기업공개사 있으면 기업공개사 신고해야 되죠. 그런데 자, 매도인 매수인이 대구에 살아요. 부동산도 대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업공개사는 대구에 있는 사람이 중개를 하겠습니까?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중개하겠습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 중개하겠죠. 대구에 있는 사람 중개를 했어요. 중개를 하고 거래계약 체결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기업공개사가 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해제등 신고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기업공개사 신고를 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지 기업공개사가 수수료 보수받죠. 그런데 해제 신고한다고 기업공개사 보수받고 이런 건 없거든요. 서울에 이사 갔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기업공개사 와가지고 해제 신고해라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해제 신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기업공개사 있으면 기업공개사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제 신고의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만 국가 등의 일반 당사자는 국가 등의 해제 신고를 할 수 있고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기업공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하여튼 해제 등이 확정된 날보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정정신청 변경신고가 있죠. 요거는 안에 개념만 잡고 들어갑시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105페이지에. 거래 당사자 또는 기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고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발급받겠죠, 그죠? 근데 나는 55번지라고 신고를 했는데 52번지라고 적어놨더라. 이거 누가 잘못된 겁니까? 공문이 잘못했죠. 그래서 공문의 신고 필증을 잘못 적었다 이럴 때는 똑바로 고쳐주세요 하고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거기 박스 안에 위에 박스 밑에 박스 있죠, 그죠? 여기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정 신청 변경 신고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이 잘못 기재됐을 때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변경 신고 보겠습니다. 1번에 거래 당사자 또는 기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등기를 하러 가죠. 그죠? 등기 신청하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등기 신청하기 전에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바꾸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500제곱미터 사기로 했는데 700제곱미터로 하자 할 수도 있죠. 가격을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으로 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매도인은 2배 주더라도 취소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줄 테니까 그래야자 가격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약의 자기들이 바꾸자 할 때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공문의 신고 필증을 잘못 기재해 줬을 때는 정정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일단 정정 신청 변경 신고 개념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다음에 앞에 지에 가서 신고 가격 검증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합니다. 이게 왜 국장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짜리를 평당 500만 원에 샀다라고 거짓 신고할 수도 있죠. 평당 1,000만 원짜리를 평당 2천만 원에 샀다라고 거짓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작게 내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건 어차피 세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시군구별로 체계가 똑같아야 됩니까? 시도별로 똑같아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체계가 똑같아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체계가 똑같아야 되죠. 대상이 전국이라면은 누구 소관이다? 국장. 그래서 첫 번째는 중간에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해서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실제로 검증을 하기로는 누가 한다? 신고관청이 검증을 합니다. 자, 신고관청이 검증하고 3번 틀리게 나올 거 없고 4번 틀리게 나올 거 없고 5번 틀리게 나올 거 없다. 신고관청이 검증해가지고 세무관세장에 통보하고 세무관세장은 국세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 밑에 신고 내용의 조사, 이게 올해 법이 개정된 거예요.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은 개념만 보면 됩니다. 자, 신고관청에서 오늘 수업하는 데는 빠졌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신고할 때 신고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신고 내용이 누락되면 신고 필증을 안 내주겠죠, 그죠? 자, 신고 내용이 누락되면은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라. 아니면 다른 서류를 제출해라. 아니면 다른 조치를 이행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이상한 거는 신고 내용이 신고관청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자, 조사를 해가지고 신고관청이 보고를 하면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게 맞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하는 게 맞다.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죠, 그죠? 자,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한다. 그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매월 1회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요래 있었는데, 자, 올해 법이 바뀐 거는 다른 거는 얘기해서 문제가 나올 건 없어요. 신고관청이 조사를 한다 그랬죠. 신고관청이 조사를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관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신고관청이 보고하는 것은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관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106페이지에 과태료 있는데 과태료 지금은 벌칙을 볼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만 봅시다. 자,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죠, 그죠? 그럼 이거는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특례규에서 조금 이따 별도로 할 건데 이거는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허가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허가가 까다롭다, 신고가 까다롭다. 허가 까다롭죠.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 어느 게 벌이 크겠습니까? 허가 규정을 위반하는 게 벌이 크죠, 그죠? 허가 규정을 위반하는 요거 두 개는 규정을 위반하는 형벌이에요. 형벌이라는 게 징역 또는 벌금이죠.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은 이거는 과태료입니다. 네, 지금은 이것만 보세요.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은 형벌.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했다, 뭐 형벌 준다 이런 말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여기까지 보셨고 조금 쉬다가 108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